예, 반갑습니다. 디지털 관광과의 권호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학 전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진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바로 직업, 앞으로의 평생 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직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관광대학에서 여러 가지 열 몇 개의 학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디지털 관광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디지털 관광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또 일부는 생소한, 또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로서 여러분 한 게 21세기 관광, 앞으로 미래의 관광과 디지털 관광에 관한 얘기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사실 대학 가는 목적, 여러 가지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즉 소셜 애니멀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회적 동물이냐? 인간은 굉장히 나약합니다. 나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를 가지고, 어떤 동물보다도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자체가 혼자의 힘으로 안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서로의 협조와 제휴로 인해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기 바라고, 즉 욕구가 다 다릅니다. 욕구가 다른데 옛날에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5단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중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을, 욕구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갈 때 되는데, 누구나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아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여기 나름대로 자긍심과 보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최종적인 자아실현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자아실현 욕구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이 상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업계에 종사를 했을 경우에 관광업계에서 가장 빛나는, 즉 관광업계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걸까, 저희 디지털 관광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미래에 있어서의 관광산업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꾸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변화, 생활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은 가만 보면은 20년, 30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날 살아가는 공간을 우리는 제3 스페이스, 즉 제3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러면 1의 공간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리얼 스페이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리얼 스페이스, 제1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2의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전되면서 9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몰아붙인 인터넷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사이버상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을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제2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정보기술이 점점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관광객들도 관광 정보를 얻거나 관광 체험을 하고 관광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과, 즉 제1의 공간과 제4의 공간, 리얼 스페이스와 사이버 스페이스에 왔다 갔다 하는, 즉 공존하는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리얼 스페이스와 사이버 스페이스가 합쳐진 공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제3의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3의 공간을 누가 어떤 식으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자아 실현 꿈이 달라질 것으로 그리고 생활 패턴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가 제3의 공간이 형성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항상 24시간 모든 것을 원할 때 할 수가 있고 어느 곳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제3의 공간에서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기의 흥미, 그 다음에 삶의 방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 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많아졌다는 얘기는 역시 직업의 관광산업 자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다음 잠재 관광객이라는 사람들이 제3의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충족할 수 있는 즉 바라는 욕구라든지 관광 욕구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을 서비스하기고 새로운 여기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산업에 필요한 근무 그 다음에 기업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3의 공간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도 기업에서 직업인으로서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생활해야 될 생활 환경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옛날보다는 사고 범위가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사나 직업의 가정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량이 증가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얻거나 살아가는 패턴 이런 생활 방법이 또한 바뀌어졌다는 내용이죠. 즉 자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사이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3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를 따라가지고 이런 생활 환경이나 업무량이 변화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앞으로 선택해야 되는 직업의 수도 많이 증가가 되고 세분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이러한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관광이라는 산업도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점차 세부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관광기업에서 제공해야 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직업을 갖지 않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에서 좀 더 자기가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직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사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생계 유지 혹은 지속적인 활동 즉 일시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불법적인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생활 환경이라든지 생활 스페이스가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 직업의 전문화, 세분화가 일어나서 오늘날은 직업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직업이란 나라마다 각급 직업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그 다음에 일본, 미국을 봤을 때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만 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공식적으로 13,000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13,000개라는 직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것이 과연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적성을 살릴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많은 직업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대분류 중에서 관광산업, 관광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관광 중에서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할 때에 인류학과, 인류대학, 유망직종, 인류직종을 얘기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유망직종이냐? 여러분들이 인류대학을 가고 인류학과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망직종, 자기 자신에 맞는 그런 직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보죠. 유망직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흔히 유망직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망직종이 되기 위해서는 즉 첫째,
자기가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직종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유망 직종의 하나의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되 남들보다 좀 더 많은, 타인들보다 좀 더 많은 임금, 즉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즉 남들보다도 많은 임금을 받고 오랫동안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유망 직종입니다. 그러면 13,000개라는 우리 직업 중에서 유망 직종, 그 중에서도 관광이라는 산업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망 직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2011년 올해만 해도 우리 유망 직종에 대한 자료를 많은 연구소나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유망 직종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한번 조사해놨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100개 기업을 선택한 적도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5개 정도 분류만 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 한번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를 것 같으면은 10년 후의 유망 직종, 10년 후의 유망 직종이라는 것을 본다면은 간호사, 그 다음에 생명과학연구원, 이런 분야가 앞으로 유망 직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간병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유망 직종일 것이다. 그 다음에 자동 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이라든지 텔레마케터 혹은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그 다음 피부 미용 및 체형 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종이 유망 직종일 것이다. 네 번째로 식품공학 기술자, 즉 생명과 관련되는 분야가 유망 직종이고, 그 다음에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즉 정보 기술에 관련되는 직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비유망 직종도 있습니다만은 이 비유망 직종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일반 정보기술로서, 정보기계로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직종,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언제든지 기계로 가능하고 자동화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망 직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질 때에 그러면 내가 관광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관광산업계에서 유망 직종을 찾고 훌륭한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대학을 진학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어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일을 하는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무직이라고 흔히 일컫는 직종이라고 보죠. 그 사무직, 화이트 칼라라는 것은 어떤 직종입니까? 사무실에서 일반 정형적인 업무를 하는 그 고전적인 그런 업무에서의 유망 직종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화이트 칼라는 셀러리맨이나 사무직 노동자이죠. 사무직 노동자이지만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공간은 제3의 공간, 즉 리얼 스페이스와 사이버 스페이스가 혼재되어진 이런 상태에서는 셀러리맨 화이트 칼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보 기술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살아가는 방법의 도구를 습득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살아간다는 얘기죠. 인기가 직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이트 칼라는 기본적인 업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